대외적인 변수가 그대로니 시장은 오르면은 찔끔 그리고 떨어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정말 매크로적인 위험 요소 속에 투심이 위축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1% 가까이 밀리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고요. 또 삼성전자는 3주 만에 8만 전자를 내려왔습니다. 8만 전자에서 좀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매크로적인 이슈들은 그대로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실적이 찍히고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에 특히 더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환율이 하락하면 뭐합니까? 상승 종목 수가 좀 늘어나면 뭐합니까? 장중 반등폭을 아쉬워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장 막판 그 반등폭마저 다 반납을 할 텐데요. 4월 17일 수요일장 한마디, 매크로 변수가 그대로니 무너질 땐 와르르, 오를 땐 찔끔입니다. 이 외환당국과 일본 재무장관의 공동 구두 개입으로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자 상승으로 출발했던 수요일 국내 증시. 그러나 미국 금리 인하 시점 지연 우려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나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매크로 변수들이 그대로 상존을 하니 시장이 힘을 쓸 재간이 있을까요? 마냥 찔끔 오른 상승폭에 아쉽다 하던 찰나 오후 2시쯤 나온 부진한 ASML의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나스닥 선물지수가 밀리자 국내 증시도 방향을 더 아래로 틀었던 전거래일. 자, 그럼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테마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어제는 그 전날 2% 하락을 만회하나 싶었는데 장 초반엔 기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점차 상승폭을 줄이면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2월 6일 이후 처음으로 2,600선을 하회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를 제외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파란불을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종가 기준 14거래일 만에 7만 원대로 내려앉은 모습이었고요. 또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했는데 기관은 무려 11거래일째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지수를 보시면 1% 가까이 밀리면서 2,584선을 기록했고요. 또 코스닥은 장 초반에 1% 넘게 올랐지만 오후가 되면서 힘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지만 그래도 기관이 951억 원 순매수하면서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0.03% 상승한 833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 특징적이었던 섹터도 살펴볼까요? 네,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섹터들이 어제는 올라줬는데요. 광고와 OLED,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광고주, 중국 틱톡이 한국에서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서면서 국내 유통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틱톡샵의 국내 운영이 곧 시작될 것이란 기대감에 플레이디가 11%, 레뷰 코퍼레이션이 5%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OLED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IT 제품의 수요가 회복되면서 OLED 패널 매출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DIT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AP 시스템은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또 로봇주도 오랜만에 부각이 됐는데요. 로보티즈가 LG전자와 실외 자율주행 로봇 납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엔젤 로보틱스와 로보스타 모두 급등하면서 장중에 VI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올랐던 섹터 중에 오늘은 어떤 섹터를 공부해보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 속 오늘은요. 전날 변동성은 비록 컸지만 그래도 이제는 시성비, 시간의 가성비가 뜨는 시대, 숏폼 트렌드에 맞춰 이슈에 반응을 하고 있는 광고주, 모바일 광고 테마 좀 야무지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어제 관련주들의 상승을 견인한 뉴스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 틱톡샵의 국내 운영이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41명의 서울 주재 인력에 대한 채용을 진행 중인 틱톡. 마케팅과 세일즈 부문 인력을 구하자 시장은 지난해 말에 상표 출원했던 틱톡샵의 운영이 곧 시작되는구나 라고 예상을 하고 관련주들이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구직 인원 40명이면 현재 인력 채용에 가장 적극적인 알리익스프레스보다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게 되는 터라 시장은 이를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도입 부분에서 제가 시성비를 말했는데요. 최근 현대인들은 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시간의 가성비, 시성비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로 요즘 유튜브에서도 누가 10분짜리 영상을 보통 속도로 다 보고 있습니까? 쇼츠 보고 인스타에서는 릴스 보고 하는 거죠. 시대의 트렌드에 최적화된 숏폼,
10명 중 9명이 숏폼을 보는 시대, 그 숏폼의 시초, 틱톡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봐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오늘날의 틱톡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16억 7,700만 명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글로벌 앱입니다. 과거엔 10대, 20대만 이용을 하는 앱이라는 인식이 좀 강했으나 점차 콘텐츠가 다양해지며 이제는 중장년층까지 그 연령대가 확대됐는데요. 그리고 단순한 콘텐츠 제작에서 벗어나 숏폼 광고가 마케팅 수단으로도 사용이 되면서 활용성까지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숏폼의 시초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트렌드를 선도하며 틱톡 하면 여러분 챌린지가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SM 아이돌 NCT 드림이 신곡 스무디 안무를 추는 영상을 올렸고요. 이를 타 아티스트들이 따라해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자동 홍보 효과를 노린 챌린지입니다. 이 외에도 도미노 피자 같은 유통업계도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틱톡을 통해서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홍보에 좀 열을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그, 교육같이 주제는 여러 가지여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대표 틱토커를 뽑아보자면 개그맨 지석진 씨를 꼽고 싶습니다. 울적할 때 보면 이마만큼 또 즐거운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트렌디한 틱톡을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 런칭된 틱톡 샵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틱톡 샵, 조금 더 간단히 이야기해보자면요. 틱톡 인플루언서들이 숏폼을 활용해 좀 더 쉽게 제품을 팔 수 있도록 만든 형태입니다. 영상과 쇼핑을 결합한 펀 커머스 컨셉으로 물건을 파는 거죠. 이 숏폼 콘텐츠 피드로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는 겁니다. 현재는 동남아시아 6개 국가와 영국, 미국 총 8개 국가에서 정식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작년 12월 상표를 출원을 했죠. 틱톡은 글로벌 총 거래액 2023년 기준 200억 달러, 2024년 500억 달러를 목표로 성장 속도가 아주 어마무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에 따른 2023년 기준 광고 매출은요, 180억 달러로 우리 돈 24조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틱톡샵 출시와 함께 광고 시장 또한 어마무시하게 동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광고 관련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비데이즈입니다. 2021년 틱톡의 공식 파트너사로 체결된 바 있습니다. 고로 항상 틱톡 재료만 터지면 대장주 역할을 하며 가장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마케팅 회사들이 성장성은 떨어지더라도 영업이익률은 좋거든요. 하지만 모비데이즈는 작년 영업이익 19억 원 적자 전환됐습니다. 관련된 재무적인 요소는 계속해서 여러분 팔로우업 해보셔야겠고요. 플레이디도 보겠습니다. KT그룹의 디지털 광고 대행사로 SNS 마케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틱톡과 리셀러 계약을 체결됐다는 이력의 틱톡샵 관련주로 묶이며 지난달 12월 상표 출원 뉴스가 나왔을 때 바로 상한가를 기록했던 만큼 역시나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 어제는 11%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EM넷 보겠습니다.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광고를 기획하고 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어제 19% 가까이 급등했던 주가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하면서 1.7%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FSN입니다. 자회사 비에이브 글로벌이 지난 2019년부터 틱톡과 광고 대행 권한을 취득했습니다. 틱톡의 1급 공식 마케팅 지위를 확보한 이력에 관련주로 부각은 됐지만 주가는 어제 장중 24%까지 급등이 무색하게 4%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틱톡샵뿐 아니라 네이버의 치지직과 아프리카 TV의 치열한 경쟁 속 뉴스에 따라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광고주들. 우리는 이런 하락장 속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 안에서도 좀 투자 해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계속해서 공시와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E&A가 사우디아라비아 가스 플랜트 증설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사우디 국영회사 아람코 아시아 일본 법인과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 패키지 1번과 4번 프로젝트 수주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에 시간을 거래해서 1%대 상승했고요.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의 자회사인 SLL 중앙이 넷플릭스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유한회사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콘텐트리 중앙도 시간을 거래해서 1% 올랐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이 공시가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T사이언티픽은 운영자금 3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으니까요.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2차 전지 믹싱 장비 업체인 JLM&S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넷마블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레이븐2의 이 온라인 쇼케이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넷마블과 게임주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죠. 이 발표가 국내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장 키워드까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장 첫 번째 키워드는요. 환율과 외국인의 선물 매도 지속입니다. 구두 개입에 따라 고점 대비 안정화가 된 환율이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셀코리아 정황이 포착되고 있죠. 오늘장에서도 환율과 수급 동향 가장 큰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ASML의 부진한 실적에 따른 오늘장 반도체주들의 반응입니다. 밤사이 엔비디아가 4% 가까이 급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넘게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전거래일 이미 이를 반영을 한 건지 아니면 오늘도 하방 압력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건지 또 내지는 반도체 차별화 양상이 짙을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하락장 속 여전히 에너지가 느껴지는 유리기판, 자동차, 화장품, 음식료, 전선주들 오늘도 하락의 지속이 느껴질지 아니면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해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